각종 축구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17일, 콘테 감독은 첼시전에서 나온 손흥민 선수를 막기 위해 무분별한 반칙을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라운드 첼시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2로 비겼습니다. 승점 1점을 따냈지만 경기 내용으로는 크게 밀렸습니다. 특히 해리 케인과 손흥민에게 집중된 견제를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케인이 극적인 동점골을 넣긴 했지만 세트플레이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개막 후 2경기에서 모두 침묵했습니다. 손흥민이 크게 부진한 건 아닙니다. 매체는 손흥민은 평소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공격 포인트 없이도 팀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체는 토트넘 출신의 저메인 제나스의 분석도 빌렸습니다. 제나스는 손흥민이나 케인이 깊게 위치하면 압박을 받는다. 이는 케인을 고립시켰고 칼리드 쿨리발리, 티아고 실바, 조르지뉴에게 둘러싸였다. 공을 잡을 공간이 없었고 리스 제임스는 적극적으로 나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경기의 주도권을 첼시 쪽에 내준 채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선제골도 꽤나 이른 시간 헌납하고 말았다. 전반 19분 코너킥 상황에서 마크 쿠쿠렐라가 찬 코너킥이 칼리드 쿨리발리에게 향했고 쿨리발리는 멋진 발리 슈팅으로 토트넘의 골망을 가르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토트넘은 먼저 첼시의 공격을 막아내고 역습을 노리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시즌처럼 측면에 배치된 손흥민과 대안 쿨루셉스키의 빠른 발을 이용해 상대의 뒷공간을 공략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잘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첼시의 토마스 투엘 감독은 이를 대비한 듯 리스 제임스에게 손흥민을 막으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쓰리백의 오른쪽 스토퍼로 출전한 제임스는 공격 시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공격에 가담했고 수비 시에는 측면에서 손흥민을 막아냈습니다. 제임스는 특히 손흥민을 막기 위해 옷을 잡아당기거나 깊은 태클을 하는 등 반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심판에게 계속해서 강하게 어필하였으나 심판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후반전 추가 시간 터진 해리 케인의 극적인 동점골이 아니었다면 이날 승리의 주역은 역전골은 물론 경기 내내 손흥민을 상대로 거친 수비를 펼쳤던 제임스가 됐을 것입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해결 방안으로 포메이션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3백을 기반으로 한 포메이션을 주로 활용하는 콘테 감독이지만 이날은 경기 도중 수비 숫자를 4명으로 늘리는 사이사 포메이션으로 바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기 종료 직전까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에이스들이 견제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포메이션 변화를 통해 이 견제를 어느 정도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콘테 감독은 첼시전에서 비춰진 손흥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포메이션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에게 집중포화적으로 반칙까지 일삼으면서까지 막으라는 전술이 토트넘 공격을 막는 것에 유효하게 적용되기 시작했다며 손흥민 선수만 막으면 토트넘 공격진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다른 팀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비해 수많은 전문가들은 손흥민 선수에게 가해지는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히샬리송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히샬리송이 투입된 후 첼시 선수들은 더 많은 토트넘 공격진을 마크해야 했고 손흥민과 케인이 뛰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만들어졌다라며 첼시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히샬리송이 토트넘의 포메이션 변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트넘 득점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손흥민과 케인의 경기력은 토트넘의 성적과 직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리그에서만 23골 7도움을 기록하며 EPL 득점왕을 차지했고 케인은 17골 9도움으로 손흥민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에게 무분별하게 가해지는 반칙 전술은 비신사적이며 세계 최고의 선수인 손흥민 선수에게 부상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므로 이를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특히 첼시전에서 이런 전술을 사용한 토마스 투엘 감독에게 큰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특히 토마스 투엘 감독은 경기가 끝나도 오심이 많았던 심판에게 불같이 항의하는 모습과 더불어 토트넘 호스퍼의 감독 안토니오 콘테와 큰 마찰을 빚으며 크게 흥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도중 세리머니로 기싸움을 펼친 두 감독은 경기 종료 때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분노를 폭발했고 몸싸움 직전까지 간 끝에 두 감독 모두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FA는 이후 성명을 통해 투엘 감독과 콘테 감독은 FA 규정 231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들이 경기 종료 뒤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2.3 규정은 부적절하거나 경기에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 폭력, 심각한 반칙, 협박, 욕설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투엘 감독과 콘테 감독은 18일까지 각자 입장을 담은 소견서를 FA에 제출해야 합니다. 영국 BBC는 두 감독이 받은 레드카드 자체가 출장 정지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FA의 추가 징계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투엘 감독과 콘테 감독 모두 EPL 3라운드에선 벤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투엘 감독은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만큼 별도의 징계를 받을 전망입니다. 투엘 감독은 경기 뒤 인터뷰에서 토트넘의 두 골은 모두 인정될 수 없다. 이길 자격이 있는 팀은 한 팀뿐이고 그건 우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토트넘전 주심이었던 앤서니 테일러 심판이 더는 첼시 경기를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FA는 현재 투엘 감독의 발언 역시 조사 중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올해 경기들에 있어 첼시전과 같이 강한 압박 심지어는 반칙까지 받으며 집중 견제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결국 손흥민 선수의 실력은 세계 최고 선수의 반열이며 다른 우수한 수비수들마저 반칙을 하지 않고서는 손흥민 선수를 막을 수 없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콘테 감독은 어떤 전술을 준비할지 기대가 되네요. 다음 경기 일정은 8월 20일 울버햄튼과의 경기입니다. 황희찬 선수가 몸을 담고 있는 만큼 코리안 더비가 성사될 수도 있어 더욱 기대와 관심이 몰리는 경기로 예상이 되네요. 항상 양질의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